내가 모띠에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알게 된 것은 이와 같았다. 그때 내가 받은 잔혹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러한 교제가 얼마나 필요하였던가. 첫째 손실은 룩상부르 원수를 잃은 것이다. 원수는 오랫동안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끝에 결국은 그들의 희생이 되었다. 풍증으로 쓰러졌으나 그들은 자기네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여 풍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 점에 대해 원수 부인의 신임을 받아온 라로슈가 내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이거야말로 고귀한 분들의 자목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될 좋은 신뢰, 잔혹한 영원히 마음에 남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훌륭한 분을 잃은 것은 그가 프랑스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였던 만큼 한층 더 통절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나로 하여금 그의 신분을 잊게 만들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애정으로 결합될 수 있게 했다. 우리들의 결합은 내가 망명한 뒤로도 끊어지는 일이 없이 그는 전과 변함없이 내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긴 하나 나로서는 떨어져 있는 것과 나의 불행이 그의 애정을 쉽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궁정 사람들로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지속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또 룩상부르 부인이 공작에 대해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내게 이롭지 못했으며 부인이 내가 떨어져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중상하였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부인 자신으로 말하면 때로 감정의 표시를 하는 채 했고 점점 도수가 줄어갔지만 나에 대한 부인의 마음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숨기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네대번 스위스에 있는 내게 편지를 주었다. 그 뒤로는 내게 전혀 편지를 보내지 않고 말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선입관, 신뢰, 미망 등으로 인해 나에 대한 냉담 이상의 것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도 간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디시에너 서점의 사원 기인은 나와의 관계가 있은 뒤로 룩상부르 저택에 드나들고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 내 이름이 원수님의 유언장에 실려 있다고 알려왔다. 그런 일은 극히 당연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의심치 않았다. 그 유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깊이 생각해 본 결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는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우정이 별로 통할 수 없는 신분에 있으면서 나에 대해 참다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실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로 결심했다. 이 유산이 과연 정말인지 거짓인지
그 뒤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으므로 이 의문은 모면할 수가 있었다. 사실 나와 친하던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 무엇을 이용함으로써 나의 도덕률의 대강의 하나를 깨트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우리들의 친구 미샤르가 마지막 병환 중에 있을 때도 르니이는 친구가 우리들의 간호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우리들을 위해 해줄 기분을 불어넣도록 내게 권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친애하는 르니, 죽어가는 친구에게 바치는 슬픈 그러나 신성한 의무를 이김으로써 더럽히는 일은 그만두자. 나는 누구의 유언장애고 적어도 내 친구의 유언장에는 결코 내 이름이 씌어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원수경이 자기의 유언장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내게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내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이미 제1부에서 말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한 것은 거의 이점에 있었던 일이다. 한층 통절하게 그리고 훨씬 보상할 수 없다고 느껴진 두 번째 손실은 여자들 중의 가장 훌륭한 여자를 잃은 것이며 어머니들 중의 제일 훌륭한 어머니를 잃은 일이다. 그녀는 이미 늙어 병약과 빈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선량한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났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의 즐거운 추억이 영원히 보상을 받는다. 착하고 자비로운 영혼이여 가소서. 베넬롱과 베르네와 까티나와 같은 또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참다운 자비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던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당신의 자비로운 결실을 즐기소서. 그리고 후일 당신 곁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의 자리를 당신의 아들에게 준비해 주십시오. 신은 당신의 불행에 종지부를 찍고 또 그 아들의 불행의 잔인한 광경을 안 보도록 모면해 준 것을 당신의 불행 속에서도 행복으로 삼으소서. 나의 초기의 재난을 말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으로 비탄에 잠기게 할까 두려워 스위스로 온 뒤로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소식을 알기 위해 꽁띠의 씨에게 편지를 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그녀가 고생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고생도 끝냈다는 소식을 받았다. 머자나 나도 고생을 그만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저성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박약한 상상력으로는 저성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행복이란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세 번째 손실, 그것은 나의 최후의 손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그 뒤로는 잃어버릴 친구가 더 이상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수경을 잃은 것이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도와주다 지쳐 너샤떼를 떠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를 다시 만난 일이 없었다.
그는 지금 살아 있으며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는 살아 있다. 그리고 그의 덕분으로 나의 모든 애착이 이 지상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나의 우정을 바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다. 왜냐하면 우정의 진정한 가치는 이쪽에서 느끼게 해주는 우정에 보다는 느끼는 우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우정이 아낌없이 내게 베풀어지던 온갖 정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면서도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그를 포함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는 영국 왕의 은사를 받고 일찍이 몰수당했던 그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영국에 갔다. 우리는 재회를 기약하고 서로 작별을 고하였다. 이 재회의 기약은 그에게나 내게나 거의 마찬가지로 즐거운 것 같았다. 그는 에버딘 부근 키드홀 성에 거처를 정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곁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나에게 있어 너무 과분한 일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머물지 않았다. 퍼러시아 왕의 간청으로 그는 다시 베를린으로 갔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곳으로 그를 만나러 갈 수 없었는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